나는 어디로? 괴테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사표를 낸 후였다. 아차 싶었지만 없던 일로 하기엔 사나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장님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나의 퇴사를 반기는 게 아닌가. 응, 이게 아닌데 나 진짜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야?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남을 생각도 있었는데 내 설득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게 다 괴테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새해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40살을 2달 앞둔 시점이었고 죽을 날을 받아둔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40. 내가 그 나이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벌써 40이라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을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40은 웬만한 세상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불혹이라 부른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봐, 보고 있나? 나 엄청 흔들리고 있다고. 결국 그렇게 흔들리다가 툭 소중히 품어왔던 사표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것도 사장님 책상 위에. 40이면 중간쯤 산 셈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지만 비루한 내 몸뚱이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살까지는 못 살 것 같고, 이쯤이면 중간이지 싶다. 반환점. 그래서일까?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남은 절반을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진지하게 궁서체로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선 잠시 멈춰서야 했다. 아니, 솔직히 그건 핑계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노력해라. 네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미 최선인데 여기서 더요? 인내해라. 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았다고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볼 수도 있다.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에라, 더는 못 해먹겠다. 그렇다. 40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걱정하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하다. 저 사람 이제 큰일 났구나 싶은 마음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내가 걱정돼 죽겠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니 황당한 소리라는 걸 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40살 기념 선물이랄까. 솔직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조차 알 수 없다. 노력하지 않는 삶은 나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이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니 독자 여러분은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도 없다. 고작해야 다시 열심히 살겠지 뭐.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황을 즐기길 바란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답도 없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온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가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신다. 여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몇 년 후에 이 둘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은 파리에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역시 살아있다니.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 고백한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20대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하루키의 소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땐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하루키, 혹시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거나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내는데 대충대충 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대충 살자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흙수저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워워,
화가 나는 마음을 이해한다. 사실 나도 화가 난다. 이 스토리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헤엄친 여자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구조됐으니 말이다. 난 노력해서 얻었는데 넌 노력도 하지 않고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화만 낼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남자의 감정이입을 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구조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꽤 괜찮지 않은가?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다. 근처에 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여자도 운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여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얻은 것을 노력으로 받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남자가 얻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소설 속 여자처럼 말이다. 하루키는 억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여기엔 어떠한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이러니 하루키를 좋아할 수밖에. 나를 채우는 시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해야 할 일로 가득하니까. 퇴근 후의 시간은 유난히 빠르게 흘러간다. 쳇, 회사에선 그렇게 더디게 가더니 내일을 위해 잠들기까지 남은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 느긋하게 행동했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을 자야 한다. 무언가를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해야겠다.
기껏해야 다운로드해둔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마저 안 하고 잠들면 왠지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시간마저 아무것도 안 하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니까. 아, 벌써 자야 할 시간이네. 자기 싫어도 자야 해. 지금 자야 내일 일하러 가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젓함을 안고 잠이 든다. 내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지금은 퇴사했으니 내 시간이 많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난다. 자, 이제 무엇을 해볼까?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해보자. 응, 이상하다. 분명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하고 싶은 게 없다. 나 왜 이러는 걸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오가다가 한 번쯤 봤을 한 리조트 회사의 유명한 광고 카피다. 그 카피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글을 읽자마자 당장 그곳으로 떠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아, 저곳에 가고 싶다. 하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내 주제에 무슨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대충 주워 담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걸까?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욕망을 부추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라는 문장이었다. 사실 나는 리조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해야 할 의무들로 가득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며칠 휴가를 내고 리조트에 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다. 이런 내가 정말 원하는 것도 모르고 리조트에 가고 싶다고 착각했다. 그러고 보면 누가 썼는지 카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썼다. 내 주머니를 터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으니 말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토록 내 시간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뭐라도 하고 싶어 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니 이제 와서 무슨 개떡 같은 소린가 싶겠지만 나는 가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걸 모르고 헛된 것들로 허기를 채우며 사는지도 모르겠다. 대낮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 보면 어느새 날이 어둑해진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다. 시간은 금이라는데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뭐라도 했을 시간을 이렇게 막 쓰고 있다. 평생 낭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마음껏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뭐니 해도 낭비는 인생 낭비만 한 게 없다.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는다. 해야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가. 이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뭔가 충만한 기분이 든다.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쓴 것 같은 기분. 낭비가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다.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나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나 역시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건 아니다. 단지 지금은 이러고 싶다. 조금만 더 채워질 때까지. 나는 방전됐던 모양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고 하려고 애쓰는 동안 다 써버린 에너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충전 중이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증상이 있다. 충분한 휴식 없이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 무기력과 우울,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이다.
번아웃 상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에너지가 간당간당하다. 가끔 휴식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터무니없이 짧다. 당연히 귀한 휴식이니 함부로 쓸 수가 있나. 제대로 된 계획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또 애쓴다. 쉬는 동안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발적 백수가 됐던 경험이 있다. 푹 쉬면서 충전할 생각이었는데 충전이 잘 안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 생각했기에 뭐라도 해야 했다. 뭘 했냐고? 고민했다. 그 긴 시간을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채웠다. 그것을 노력이라 착각하면서 결국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인간은 뇌의 95%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쓴다고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고작 5%의 뇌로 현재를 살고 있으니 금방 방전될 수밖에.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 하고 노력도 좀 덜 하고 후회도 좀 덜 하면 좋겠다. 그것이 방전되지 않는 지혜가 아닐까? 그럼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러 가야겠다. 시도해볼 권리. 얼마 전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는 나와는 다르게 순수 회화 작업을 하는 친한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몇 년간 미술 강의와 자신의 작업을 병행해 왔는데 항상 작업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렇다고 강의를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림 작업만으로는 당장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규적인 직장 대신 시간 활용이 좀 더 유연한 파트타임 강의를 택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 내용인 즉슨 공부머리가 남아있을 때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해 보였을까. 그림을 그릴 때면 문득 너무 행복한 기분이 몰려와 붓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는 그였다. 그런 그를 알기에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야 어찌 모르겠냐마는 그림 그리는 걸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니. 오죽 답답했으면 나에게 전화했을까. 그러나 나라고 뾰족한 답이 있겠는가. 내 앞가림도 힘든 주제에 어머니 말씀대로 하렴 혹은 그래도 내 꿈을 좇으렴 하고 선뜻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곤 적어도 남 탓할 선택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머니 말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바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공시생 생활을 하다 결국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 누굴 탓하겠는가? 만약 아주 운이 좋아 붙었다고 치자. 화가가 되기를 바라던 그가 공무원이 되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때 계속 그림을 그렸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며 후회의 나날을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면 적어도 남을 탓할 일은 없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 인생이 좀 덜 억울하다. 내 인생이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어차피 남에게 책임지라고 따져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이건 내 인생이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꿈을 좇으려면 불효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며칠 후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는 결정을 내린 듯했다.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1년의 시간을 벌었단다. 내 말을 따르는 건 아니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답이 있었던 모양이다. 단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얻고 싶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도가 낳은 모든 것들은 당신을 시험한다.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거부를 당한다 해도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영화 삶의 가장자리 중에서. 꿈이 있다는 건 분명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꿈을 향해 간다는 건 혹독한 고통의 길이기도 하다. 그 고통을 다 참아내고 끝까지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현실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가능성도 작고 고통스러운 길이니 차라리 꿈을 꾸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자식들이 너무 힘들까봐, 꿈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상심할까봐.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의 길을 아니 갈 수 없다. 힘들어도 망해도 이건 내 삶이니까. 그러고 보면 꿈을 꾸는 건 짝사랑과 같다. 그 사람과 연인이 될 가능성을 따져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냥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어서 짝사랑을 하는 거다. 날 받아줄지 거부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꿈을 꾼다. 애초에 꿈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꿈이 생겼는데 어찌하랴. 꿈이 생겼다고 꼭 꿈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고통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길 권하고 싶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엔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우리에겐 시도해 볼 권리가 있다.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이라고 해도 말이다.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사랑은 아니니까.